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수출 통계는 매 열흘마다 나오거든요. 네. 이제 10일까지 나온 수출 통계에 약간 뭔가 좀 이상 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자세히 풀어드릴까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이상 신호라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수출이야 그나마 우리가 자랑할 만한 지표였는데. 네, 그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10월까지의 그런 상황을 큰 틀에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예. 본론 들어가겠는데요. 10월까지는요, 수출이 지금 22.7%나 늘어났습니다. 좀 표로 좀 설명드리고요. 수입도 27%가 10월 한 달 더 늘어났고요. 네. 누저로 보더라도 각각 6.4%가 13%가 늘어났는데요. 아시다시피 수출이 9월 달이죠. 9월 달에 이제 추석이 끼면서 약간 전년 대비랑 이제 날수가 차이 나갖고 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고요. 수입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1월부터 10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완만하게 계속 상승했다는 긍정적 시각이 분명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10월도 그렇고 저거나 증가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증가율도 그렇고 무역 수지 자체를 제가 숫자로 몇 개 말씀드렸는데 예. 이걸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지금 10월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쉽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파란 거는 수출 증가율이 되겠고요. 빨간 거는 수입 증가율인데 네. 수출과 수입이 같이 계속 증가하는 것 자체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은 계절적 요인, 특히 작년에는 작년과 올해의 또 추석 날짜가 달랐기 때문에 네. 약간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10월 달에 회복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아서 1월부터 10월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품목별로는 어땠습니까? 네, 품목별로 보더라도 일단 뭐 대표적인 것들이 13대 주력 품목 이런 것들이 여전히 괜찮았죠. 그중에서 특히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 자동차, 섬유 등 20개 품목이 일단 꾸준하게 10월 괜찮았고요. 예. 증가한 품목 중에서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이 두 자릿수를 증가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10월 반도체만 보면은요. 반도체 월간 수출액이 10월 달에 115억 9천억 달러면서 22% 늘어났는데요. 반도체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록을 세웠는데요.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이 1,000억 달러 초과했습니다. 10월 16일 기준으로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단일 품목, 이건 HS라는 국제 규격이 있는데 여기 기준으로 1,000억을 또 돌파했고요. 6개월 연속 100억 달러 초과한 것도 처음이 되겠고요. 역대 2위의 실적 기록을 10월 달에 기록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가 단일 부품 기준으로 1,000억 달러 돌파,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 네네. 그런데도 역대 2위, 그러면 1위는 언제였다는 거? 1위가 전달이었죠. 9월 달에요. 아, 전달에? 네. 그러니까 2018년 9월이 이제 1위였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10월이 2위, 8월, 6월, 5월이니까 딱 보기만 하더라도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올해 정말 반도체가 엄청나게 수출액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높았다는 것이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단일 품목 100억, 1,000억 달러 얘기했는데요. 미국 항공기랑요, 뭐 보잉 이런 거 되겠죠. 그 독일 자동차에 의해서 글로벌 제조업 3강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급 부족 현상의 이런 것들의 그 완화로 인해서 단가는 조금씩 내려갔지만 예. 소위 IT 기기 메모리 탑재가 계속 증가하고 데이터 센터 향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6개월 연속 100억 달러 초과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인 결과를 10월 달까지 일단 뭐랄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였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어디서 이제 이상 신호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11월이 문제가 됐는데요. 예. 1일부터 10일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나름 걱정할 만하다는 거죠. 반도체 수출액이요. 29억 7,400만 달러 나면서요. 예. 5.4%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이제 물량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물론 조비스를 고려하더라도 0.5%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비스를 다 고려해서 15%, 30% 늘어나는 것이 지금 뚝 끊긴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의 증가세는 계속 됐지만 증가율 자체가 추세가 이제 완전 꺾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증가율은 많이 둔화되는 것이 최근에 추세했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면 작년이 최고였죠. 2017년 10월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 70%까지 늘어났었고요. 금년 3월만 하더라도 44%, 지난달에 22% 늘어나는데요. 지난 불과 열흘 동안은 5.4% 감소했고요. 이걸 좀 이유로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니까 단가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 어떤 반도체 디램 가격이 어떻게 된다 얘기 많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디램 현물 가격 DDR4 4기가 기준을 보면 평균 4.07달러. 이게 금년 6월이었거든요. 그게 한 4개월 만에 지금 3.50달러 떨어졌고요. 바로 어저께 또
한국은행에서 수출 물가 지수를 계속 발표한 것이 또 지난달께 나왔는데요. 예. 그 반도체 지수만 보면 반도체 물가 지수 보면 2018년 1월에 40.91에서 7월에 43.6까지 쭉 늘어났다가 증가했다가 높아졌다가 지난달에 41.24로 훅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8년 11월 지금도 현재 진행형도 아마 이거 다음 달 이 정도에 발표될 텐데요. 좀 내려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 자체에서 반도체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수출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로 물량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천억 달러로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런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10일까지요. 전체 수출도 4.8% 감소했고요. 조비스를 고려하더라도 1.1% 증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 총체적으로 수출이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수출이 그나마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많이들 우려하는 대로 반도체가 꺾기 시작하면 수출 물량 자체, 금액 자체도 지금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 고점 논란이랄지 반도체 뭐 가격 하락 전망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실제 수출 지표에도 이제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반도체는 알아봤으니까 다른 쪽 그러니까 다른 품목들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른 쪽 보더라도 걱정되죠. 왜냐하면 무선 통신기기, 예. 무선 통신기기가 뭐겠습니까?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이 8.2% 금액 베이스로 줄어들었고요. 석유 제품은 11%로 늘어났고요. 수용차는 뭐 좋아진다 하지만 뭐 0.58% 뭐 늘어난 게 있는지 모르겠고요. 선박은 297%인데 이거는 통계적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은 건조돼 갖고 최종적으로 진수시킬 런칭할 예. 때 수출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 숫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참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반도체 중심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IR에 동안에요. 4분기부터 반도체 경기 둔화를 삼성전자 IR에서 지지난주 발표했고요.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다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의 1분기, 2분기 그리고 SK하이닉스의 1분기, 2분기인데요. 삼성전자가 1분기에 7% 이게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2분기에 4.4% 이거 컨센서스입니다. 예. 물론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이고요. SK하이닉스는 1분기까지는 11.7에서 13.7. 이게 중요한 것이 영업이익이 감소되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 있죠, 전체. 네. 전체 코스피의 상장사 전체 이익이 내년 1분기에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따라서 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목표 주가에 있어서도 삼성전자 뭐 투자 의견은 나라 이제 분위기상 바뀔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목표 주가는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목표 주가라는 것은 주당 순이익을 쫓아가서 가는 건데요. 어느 목표 주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홍길동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계속 지금요. 매수 의견 네, 내는 매수 거죠. 의견을 내고 있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현대차도 계속 지금 10년째 매수 의견이었거든요. 물론 일부 중립 있지만 극히 소수는 매수 의견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이익의 전망치인데요. 이게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빨간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 그나마 한 명 정도 좀 올려놨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 자체도 지금 꾸준하게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다음 화면에 SK하이닉스입니다. 이런 건 꾸준하게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예. 것들이 보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보면 크게 어떤 변동성이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그림 자체 좀 뭐랄까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수출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좀 조심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열쇠 빅데이터. 이를 기반으로 탄생한 인공지능 딜링 시스템 X. 누가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가? 총 상금 1억 원이 걸린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X 챌린지 2018 머니투데이 방송이 독점 생중계합니다.